히사시부리 77화 2부 요. 패션 잠깐만 뉴스. 이 윤성이 있어야 되는데 패션 아방가르드 시작합니다. 뭔데 그게? 몰라요? 아무튼 패션 뉴스 패션 시작을 아방가르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런저런 이번 주에 들어왔던 그 좀 재밌는 그런 패션 뉴스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그 비즈니스 오브 패션에 올라온 기사인데, 이게 구독자만 볼 수 있어가지고 뉴스를 끝까지 못 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마가렛 장이라는 마가렛 장님. 장 마가렛 씨. 중국계 호주 블로거이면서 인플루언서이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면서 컨설턴트인 분이 네. 요즘 패션 업계는 장 씨가 다 꽉 잡네요. 네. 장석종, 장윤수, 마가렛. 근데 장이 ZHANG예요. 네, 장. 네. 장. 그래서 이분이 아무튼 중국 보그, 그러니까 미국 보그 빼고 사실 제일 거대한 이제 그쵸. 보그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매출 규모는 엄청 크겠죠. 그렇죠. 예, 중국 보그에 이제 오랫동안 15년 동안 그 편집장을 맡았던 안젤리카 청을 이제 정 씨가 낙마를 시키고 정 씨가 물러나고 장 씨가 들어옵니다. 정 씨가 이제 낙마를 하고 낙마. 중국 보그의 새로운 편집장이 됐어요. 에디터 인 치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희한한 게 27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거의 내랑 동갑이네. 27살 중국계 호주 고표면서 인플루언서고 뭐 100만 명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27살이니까 그러니까요. 전 세계 패션 에디터가 편집장 중에 보그 편집장 중에 제일 어리답니다. 당연하겠죠. 한국이면 27살이 이제 시작이에요. 인턴이지 인턴. 남자면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물론 중국 시장 자체 왕홍이라고 하는 블로거들을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그 특징도 물론 반영을 하지만, 결국에는 컨데나스트라는 이 보그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실제 경영진들과 가장 고위급들의 결정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안나 윈투어가 결정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안나 윈투어 아예 대장이에요? 네, 현재 안나 윈투어가 이제 미국 보그의 편집장이 아니에요. 네, 아예 글로벌 총괄이 됐어요. 글로벌 치프구나. 그러니까 없던 직책이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보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전략이나 통일성 같은 걸 위해 서겠죠. 그래서 안나 윈투어의 재가를 받고 사실 이분이 발탁이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더 파격적이죠. 지독하네. 네, 자기는 그렇게 근본맨이면서. 네, 그래서 상당히 뭔가 잡지 자체도 사실 종이 잡지가 예전만큼 힘을 못 쓰고,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은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시대인 건 맞잖아요.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결정이 어떤 식으로 갈지가 궁금해요. 결정은 된 거니까요. 그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닌 게요.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룰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따이쿵이라고, 따이쿵? 중국의 보따리상들 있잖아요.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중국 보따리상. 맞겠죠 뭐. 따이궁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병행 수입하는 사람인가? 따이궁.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일반 사람들이 여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면세점 비즈니스가 완전히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빠진 것만큼을 어서 다시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이궁이 공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통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무슨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게 발달하기 전에 외국 옷 사입으려면 복다리상 아줌마들이 가져오는 거 사입었어야 됐거든요. 진짜요? 네. 거의 그 수준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국은 워낙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듀티프리를 대신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뭐 한 사람이 뭐 몇백만 명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이 뭐 편집장 할 만한 거죠. 맞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간 그 중국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은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패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패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 화보만 찍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또 여러 가지 뭐 영상을 또 뭐 진행하기도 하고 브랜드랑 협업도 하고 어떤 브랜드들이 뭐 국제적인 무대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랑 친분을 가지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요즘의 어떤 패션의 혹은 전 세계의 어떤 크리에이티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저도 우리 그 무슨 행사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많이 이제 초청하는 그 인플루언서가 하나 있는데 유스 뷰티라고 뭐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약간 모델 같기도 하면서 인플루언서기도 하면서 뭐 그러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뭐 에스틸로도 그룹 뭐 LVMH 그룹 뭐 모든 그런데 행사를 다 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트렌드나 뭐 이런 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짜 최첨단의 정보를 다 알고 각 회사의 상품들에 대해서 다 써보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 이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어쨌든 간 새로운 피가 들어와서 또 하는 게 패션에 어떻게 보면 좀 숙명 같은 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패션은 뭔가 바뀌고 있다 싶으면은 그게 거부감이 들더라도 빨리 잡아야지 계속 프레시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은데 그 윈투어 누나가 아주 똑똑하네. 그렇죠. 안 그랬으면은 지금 뭐 보그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지. 맞아요. 네, 사실은 어렵잖아요. 잡시라는 모든 게 뭐 월드와이드 저기 뭐 워먼스 웨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지금 뭐 어떻게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다 인스타그램 거기 인스타그램 광고 받는 걸로 다 먹고 산다며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좀 뭐 보그의 얘기가 일반적인 뭐 사람들한테 사실 엄청나게 와닿진 않겠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거대한 어떤 패션 매거진 중에 하나 미디어 중에 하나로서 이런 변화는 꽤 좀 큰 역할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다른 데도 따라 하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보고는 다 중국말로 나오겠죠? 그렇겠죠. 영어로 표지는 써 있는데. 솔직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네. 일단 그럴 것 같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뉴스를 제가 또 고른 게 네. 이번 에르메스가 일단 기사는 그 어페럴 뉴스 장병창 개건 기자님이 쓰신 짧은 단신입니다. 에르메스 지난해 4분기 매출 16% 증가. 버킨백 메이커 에르메스의 지난해 4분기 10월부터 12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6%가 증가해서 아무튼 순이익이 13억 9천만 유로에 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호조를 반영해서 주가도 8.9% 뛰었다. 네, 그리고 중국, 한국, 오스트리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이 39%가 늘었대요. 4분기에. 근데 이 같은 기간에 유럽 매출은 9.7% 감소했답니다. 네, 결론적으로 실적 호조를 그러니까 실적 호조가 됐다라고 나온 짧은 기사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코로나든 뭐든 물론 셧다운 상황이 어쨌든간 그 국소적으로 풀리고 있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것도 그쵸. 있고. 근데 그러면서 결국 그 하이엔드 중에 탑티어들은 상관없다. 네, 어차피 산다. 네 영향을 정말 덜 받는구나. 돈 진짜 많으면 돈 가지고서 다 해결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에르메스가 이제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르메스 웹사이트에서 한국에서도 전체 상품은 아니지만 일부 중요한 상품들을 다 구매할 수가 있어요. 네네. 버킨백은 물론 못 삽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뭐 작은 소품들. 네, 저기 있는 제 비누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왜 가지들을 샀을까? 심지어 저게 마구용 비누여가지고 진짜요? 사람을 쓰기도 뭐합니다. 네. 저 가져가도 돼요? 네. 초록색이죠? 네 맞아요.
아니 진짜. 이 마구형 민우는 진짜 지독한 인간이야 진짜 서구형도. 네. 말을 가끔씩 닦아줘야 되니까 샀겠죠. 아, 말이랑은 뭐 평소에 말 같지도 않은 지내고, 느낌이네요? 말 같지도 않고. 이 기사를 저는 보면서 제일 웃긴 거는 에르메스 이 기자님이 첫 번째 줄, 첫 마디에 버킨백 메이커. 이거 누구야? 이거는 읽어요. 재광 기자 오셔가지고. 저기 홍서구 유튜버 이거 읽은 거야. 버킷백 메이커. 아 이거 진짜 되게 신선했군요. 상당히 좀 재밌다라고 재밌는 관점이죠. 네. 재밌는 관점. 네, 그래서 근데 뭐 중국하고 아시아가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는 중국이 견인한다 이렇게 보는 건 뭐 당연한 일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와중에 중국을 박차고 나온 돌체인가바나는 그래도 망하지 않고 그래도 버틴다. 그리고 또 진짜 쿨한 누가 것 사는지 같아요. 진짜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아무튼 예, 요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세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네. 또 우리가 또 절친한 뭐라셨나요? 패션 포스트의 패션 포스트에 임경량 기자님. 아, 이분 한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경량 기자님 유재부부터 나오고. 유재분은 거절하셨어요. 네, 안 나오실 것 같고 네. 이분은 그 쿠팡 이어 티몬 상장 추진, 에. 이베이는 매각 추진. 네, 이런 맞죠. 일희일비가 갈리는. 아니 이베이도 아주, 뭐 네. 잘 되고 있고 뭐 흑자 나고 있는 회사를 파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일단 기사를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아 이분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보통 지각 변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쓰거든요. 근데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은 한국어에서는 지양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경우인데 뭐 교수든 누구든 다 그냥 되고로 써요. 예. 근데 하고로 쓰시는 건 이분은 상당히 배우신 분이다. 기자적으로 아주 지적이신 분이다 생각이 들고 기자들. 그리고 이제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에 나선 가운데 티몬도 뭐 상장 전 지분 투자 작업을 근데 띄어쓰기를 또 못하죠. 네, 상장 전 지분 투자 좀 힘든. 그래만 하지. 아무튼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연내 기업 공개위에서 첫 발을 내디뎠대요. 근데 쿠팡이랑 이제 티몬은 좀 달라요 컨디션이. 왜냐면 쿠팡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클래스 A 보통주 상장을 위해서 신고서 제출을 하고 결국엔 나스닥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엄청 뻥튀기가 된다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올라가는 네. 것만으로도. 근데 한국 증시에 올라가는 것과 왜냐면 비즈니스의 그 메인 그 지역은 한국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쿠팡은 미국 기업이에요. 본사가 미국에 있고 CEO도 미국 사람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서류적 법률적으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올라가는 거고 그게 쿠팡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노렸던 부분이겠죠. 노림수였구나. 왜냐면 손정희가 몇 조를 투자를 해 3조를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한국 증시에 올려서 그거를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사는 본사는 미국에 있고 투자자는 일본에 있고 근데 영업은 한국에서 하는 회사거든요. 맞습니다. 글로벌 회사네. 진짜 글로벌 회사죠 진짜로. 예.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데 매각을 공식화했어요. 근데 이베이 코리아는 참고로 매각을 공식화를 또 했었어요. 예. 근데 누구도 아직 못 사서 그렇지. 네,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렇지. 근데 이게 뭐 후져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맞아요. 좀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맞아요. 네. 쉽게 살 수 있는 게 네. 아닌 거죠. 참고로 이베이가 우리나라에서 옥션이랑 지마켓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쿠팡이랑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베이가 가지고 있는 옥션과 지마켓은 수많은 정말 수백만 수천만의 셀러들이 모인 진짜 오픈마켓의 형태이고 그렇습니다. 쿠팡은 사실 직매입 위주를 하면서 반반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데 기사를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래서 결국 누가 이걸 살 거냐? 현재 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MBK 파트너스라는 이제 그 사모펀드가 MBK 인수를 김명만.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저렇게 하면 다 확정이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엔간하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쪽은 덩어리가 진짜 커요. 그러니까 일단 기업 가치만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도 조단위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조단위인데 사실 오픈마켓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자는 않네요. 적어도 이베이가 가지고 있는 G마켓이든 저기 누구야 옥션이든 적자는 안 내는데 흑자가 유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몇천억의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초기 자본 너무 많이 들잖아요. 2조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좀 쉽지 않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티켓몬스터 티몬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보면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상장 전 지분 투자를 통해서 3,050억 원의 유상 증자를 완료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현금 계속 안 들어오면 자금 수요를 하는 거죠. 네, 실제로 비즈니스가 돌아가기 어려운 그 플랫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상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상장을 하면은 이제 돈이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뭐 유상 증자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사업적으로 투자를 하든 뭐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의 페이지에서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유통 구조가 꽤 많이 바뀔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명한 뭐 11번가, 뭐 롯데, 티몬, UMF, 쿠팡, SSG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그나마 자본력이 받쳐주고 있는 곳들이 제가 봤을 때 이 중에서는 롯데나 SSG 정도로 보이거든요. 나머지들은 쿠팡은 이제 뭐 상장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날라가겠지만은 나머지들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그 패권, 쿠팡이 계속 잡아가려고 하는 그 패권을 이제 더 먹기 위해서 정말 사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냥 유통에서만의 경쟁, 그러니까 전반적인 유통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결국에는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 쪽에도 상당히 침투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쿠팡 이거 내가 그 얘네들 기본 메인으로 하는 비즈니스 말고요. 네. 그냥 네이버로 검색을 딱 해서 어떤 물건을 살라고 그랬을 때 최저가 찾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쿠팡도 들어가고 뭐 G마켓도 들어가고 그쵸, 뭐 이렇게 네이버 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네.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다 들어가 보니까 그쪽 카테고리로는 제일 후진 게 지금 현재는 쿠팡이더라고요. 상품을 알아볼 수가 없어. 설명이 이게 사이즈가 안 맞나 봐. 뭔가 막 진짜 조그맣게 나와요. 그리고 가격이 제일 비싸. 그래서 아마 수수료가 좀 딴 데보다 높은가 봐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매입을 안 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고 가격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옥션하고 G마켓은 오히려 그쪽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세 설명은 한 방에 보여지는 게 한 번도 없어. 그냥 다 타고 들어가서 뭐 다시 클릭을 또 해야 되고 아무튼 그 이런 것들이 좀 이 UI UX가 좀 오래된 거다 보니까 좀 낡았다 이런 거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쿠팡 아무튼 쿠팡이든 누구든 신세계든 여러 가지로 어떤 뭐 그들끼리 사실 서로 M&A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뭐. 그리고 이게 쿠팡은 좀 대단한 그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게 내일 당장 내가 무슨 뭐 운동 뭐 낚시를 가야 되는데 낚시를 할 때 필요한 게 뭐 낚싯대 옷 뭐 낚싯대 같은 건 당연히 쿠팡에서 아침에 갖다 주겠지만 맞아. 낚시한테 신는 뭐 장화라든지 이런 거는 당장 쿠팡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듯이 뭐 내일 아침에 갑자기 뭐 양복을 사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맞아요. 조금 좋은 물건들도 들어오면 분명히 산다.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명품 같은 것도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명품이 예전에는 이제 쿠팡 같은 데서 명품을나 뭐 아니면은 뭐 브랜드 의류를 산다거나 이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거기에 녹아드는 거가 있다 보면 그렇죠. 그 니즈에 그냥 그 물건도 그렇게 빨리 받아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살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시켜 먹다 보면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도 그냥 막 시켜 먹거든요. 그냥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벌써 이거 방송 끝나면은 먹으려고 쉬는 시간에 시킨 것도 벌써 와 있잖아요. 지금. 와 있어요? 문 앞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빨리 왔다고요? 그러니까요. 와.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커머스들이 사실 우리 삶이랑 정말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로켓 배송, 쿠팡의 로켓 배송이 없었으면 정말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대형마트들. 예, 근데 이제 그 수요들을 이 프레시 배송하는 곳들이 많이 빨아들였거든요. 맞아요. 예, SSG도 마찬가지고 쓱배송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마켓컬리도 여전히 마켓컬리 잘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마켓컬리 이후에 생긴 또 신선 그 소위 말하는 밀키트라고 불리는 예. 야, 밀키트 시장이 이제 장난이 아닐 거래요. 네, 이제 그쪽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할 예정이고. 저 오늘 회 이런 거 가끔 시켜 먹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배달 음식이라기보다 이제 키트니까 언제든 이제 먹을 수 있는 종류의 간편식이죠. 가정식 간편식을 얘기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먹으려고 관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팔려고? 밀키트? 그건 아니고. 홍서구표 된장찌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그 어떤 그 음식 F&B 관련된 일을 조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도 했잖아. 그쵸. 햄버거. 런치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나도 사실 시켜 먹어봤어. 아, 그게, 괜찮아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음 주에 결정이 나서 아직 이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결국에 어떤 식으로 그 F&B가 가야 되냐를 했을 때 F&B도 결국에는 어떤 브랜딩이 진짜 브랜드처럼 되는 곳들이 사람들한테도 더 호의적으로 다가가더라고요. 커피가 특히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곳을 봐도 공간이고 커피이고 하지만 굿즈를 내고 한정판을 만들고 또 그 브랜드가 주는 신뢰감 때문에 사실 어디를 가도 초 스박권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배송에 관련된 것들에서 파생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은 아마도 꾸준히 나올 거다. 예. 그거는 뭐 아, 나도 뭐 하나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승준이가 그 같이 작업했다는 그 삼각지의 PPS 네네. 햄버거 집에 대해서 내가 후기를 드셔보셨어요? 말씀을 해보면 이 집이 그때 방송 들어보니까 이제 이 배달이 이제 앞으로는 음식이 레스토랑 배달 사업이 중요한데 배달을 하면서도 맛이 유지되고 뭐 이러는 걸로 하여튼 뭐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햄버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다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뭐 우리 뭐 다운타우너 버거도 있고 쉑쉑도 있고 뭐 다 우리 동네에서 다 와요. 그런데 이 햄버거가 지금까지 제일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다운타운도 맛있잖아요. 아니야, 여기가 더 맛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발효 뭐 얘기했잖아요. 네.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먹었을 때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이 장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감자를 얇게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바삭바삭한 거 위에다 얹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 육즙이 시키구나. 있는 그런 햄버거가 있는데, 이게 배달 와 있는 상태에서도 파삭파삭함과 이게 살아있어 여전히. 그래가지고 굉장히 괜찮더라. 여러분들 꼭 시켜 먹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배달에 적용되는 디자인들은 아직 제작이 안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냥 흰 종이로 흰 종이로 말아서 오셨죠. 주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최근에 그 뭐 작업하면서 느낀 건데, 그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포장 상태로 판매하는 거니까 배달 음식 판매하는 kit도 그거랑 포장 자체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회사로서는 이제 그 어떤 비용을 절감하고 또 환경적으로는 어떤 좀 더 친환경적인 것들을, 그 플라스틱을 좀 덜 쓰기 위한 밀키트를 배달 음식에도 적용해서 원트랙으로 가는 방법도 사실은 많은 업체들이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런 기존의 밀키트 하고 있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담동에서 잘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산공에는 있는 뭐 어떤 식당 이런 데서도 지금 다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서 하고 있었던 인기 있는 모델들을, 메뉴들을 집에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팔자. 맞아요. 그러면 뭐 수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무조건 있어요. 카와카츠라고 제가 맨날 돈가스 좋아했던 거기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걸 하고 했고, 그 제가 갔다 왔다는 현대백화점, 그 여의도 더 현대 서울도 지하에 몽탄이랑 금돼지 식당이라고, 그 하나는 삼각지 그리고 하나는 그
아 이제 몽타는 그 줄 서가지고도 못 먹는 그 집이잖아요. 금돼지는 삼겹살 중에 유일하게 미슐랭 받은 데예요. 거기 둘이서 협업해가지고 또 고깃집 했는데 그것도 저 어제 그거 먹었거든요. 근데 아주 맛있고 그리고 줄도 쓰고 그리고 패킹도 이제 숙성한 고기도 잘 해서 팔고 아주 좋더라고요. 에이징을 해가지고 드라이 에이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숙성을 잘 했더라고요. 아주 좋았겠네. 아주 그냥 승준은 거기 가서 그냥 꿈에 뭐 디즈니랜드 간 아이 같은 느낌이야. 닭을 통째로 파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걸 드십시오. 닭을? 닭이랑 소 있는데 닭이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원래 소 파는데 닭이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간 이런 기조를 이어가지고 네. 역시 또 어페럴 뉴스에 조은혜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2021년 2월 25일 기사고요. 한섬 미디어 투자 확대. 네. 미디어 커머스. 네. 미디어 커머스 투자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MZ세대 팬덤 형성 콘텐츠를 개발한답니다. 네. 하겠죠. 그래서 몇 살이야? 유튜브 채널 푸처 핸섬. 그 한섬이 참고로 핸섬의 한섬이니까. 네, 와우. 같은 아니 한섬을 영어로 핸섬이라고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핸섬을 이렇게 요거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푸처 핸섬이라는 자체 채널을 만들어서 12월부터 웹드라마, 웹 예능 등을 통한 팬덤 형성에 주력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패션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배우 이수혁 주연의 드라마 핸드메이드 러브를 만들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마다 뭐 모두의 룩북 뭐 어쩌고 저쩌고. 아예 돈을 좀 쓰는구나. 이수혁은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에는 핸서미의 소름 끼쳤어. 핸서미의 패RC 폐알씨? 패션을 알아보는 시간. 알아보는 시간. 폐알씨. 저희도 패RC로 가시죠 앞으로. 네. 서패 알씨. 네. 서패알씨. 패RC 핸섬 PD야. 서패알 씨발. 매주 수요일에는 신개념 패션 추리 예능 매치 포인트를 연재하며 야 벌써 핸드메이드 러브가 8화를 방영했는데 1월에 누적 조회수가 300만 뷰를 넘었다. 꽤 됐네? 그리고 시즌 2도 제작을 한대요. 그리고 2월 23일 기준 어쨌든 500만 회에 달하는 누적 조회수를 유입을 했다는데. 빨리 만들었네. 뭐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면은 대기업이 하는 거 지금 잘했네요. 네, 유의미한 성과라고 보고. 한섬이 EQL 스토어인가도 최근에 오픈하잖아요. 맞죠. EQL이 한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어쨌든 유튜브 쪽은 조금 더 영타겟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게 그 푸처 핸섬의 저기 로고인데요. 라마네요, 라마. 네, 그래서 여러분 나 이미지로 올라갈 겁니다. 네. 저거 낙타 아닌가? 낙타? 타조죠, 타조. 타조야?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세잖아. 대충 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심지어 그런 이런 대기업들도 한섬이 뭐 한섬이 현대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말하자면 더 현대를 열어가지고 막 입을 갈고 막 하고 있고. 한섬은 또 역으로 온라인에서 저렇게 난리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뭐 전략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옳다고 봐요. 예, 이거 앞으로 중요한 시장. 옳죠. 그때 우리 무신사하고 그 다음에 LF하고 비교했을 때 맞아요. 무신사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과 LF는 컨테스트 연다고 막 맞아요. 이래가지고 네. 욕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봐서 뭐 무신사와 비슷한 길을 지금 하고 있는 면이라 보면 아마도 무신사를 넘어서는 게 이들의 또 방법? 단기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느낌들도 좀 비슷하고. 그런데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꼭 이런 자극성의 컨텐츠들이 물론 잘 되지만 꼭 진짜 그런 것만 있어야 될까? 물론 지난해 제목이 내가 볼 땐 그래야만 될 것 같아. 섹스코리아라고 달린 입장에서 뭐라고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안 되는 거가 네. 내가 볼 때는 장현수 말을 좀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맞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캄하고 약간 좀 명상적이고 한 1년 안에 갈라 썩었어. 특히 그 말을 많이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렇군요. 말을 많이 하는 게 너무 싫다. 말을 좀 안 하는 그런 종류의 패션 채널들은 다 근데 벗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저께 팔로우한 채널이 두 선생의 역사 공작이라고 그건 뭐예요? 무슨 소승불교 대승불교 설명해주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걸 보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쪽도 지금 영향가 없는. 사실 답도 없어요. 저희 같은 거 보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미디어 커머스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자원들이 이쪽으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서울 패션 라디오한테도 조금 던지는 숙제 같은 거. 그런 게 있다. 왜냐면 어제 제가 그 장석봉 채널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석종이랑 네. 이제 방송 전후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거 보내줄 거면서. 재미 대가리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석종이랑 한 방송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오랜만에 그건 재밌죠. 낙관된 얘기들 막 했고, 근데 그 석종이 채널을 보니까 그 벌써 한 3번 정도의 그 유료 그 콘텐츠 광고가 들어왔었죠. 네, 뭐 엄브로 반스. 맞아. 스폰 받아가지고 하는 방송. 근데 그거를 일단 좀 좋게 받고, 그래서 제가 엄브로 얼마 받았냐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절대 안 알려줘요. 네, 그래서 좀 유도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네, 부럽다. 제가 막 이렇게 막 이거야? 이 정도 받았어요? 구독자 얼마 안 되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말로 했거든요. 500이야? 약간 이랬는데 결국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안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크게 안 받았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치, 아무튼 그치.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결국에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뉴스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컨버스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그냥 얘기를 해. 각자의 컨버스에 재정비함을 대해서. 해야죠, 이제 우리 슬슬. 그리고 우리 지금 방송 아니고 회의하는 거야? 회의하고 있어요.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예. 여러 이게 시류 시대의 어떤 네. 정신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예를 들어 컨버스에 대해서 막 하고 그것들을 우리들의 그 인스타 같은 곳에 컨버스를 막 이렇게 올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컨버스 관계자들이 보게 하고 이제 여기는 조금 그러면 다르다. 컨버스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우리 얘기할 너무 수 있는 딥한 게 문제지. 그런 거를 하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구독자 한 5,000명 정도 되면은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 후부터는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한번 4년 동안 이제 플랜을 잘 세워봅시다. 나 환갑 전에 아무튼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슬슬 그냥 거의 30분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뉴스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다시 패션 포스트고요. 이건 연재 기사입니다. 연기. 구화정 브랜드 기획자님이 이제 작성하신 글인데 브랜드 기획자라는 직업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 제목이 젠틀몬스터와 루이비통은 왜 카페를 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난 알지. 두 집은 근데 이유는 달라. 역시 대장. 근데 글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단 젠틀몬스터에는 그 혁신적인 디저트 누데이크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에 그 젠틀몬스터 누데이크 템버린즈 그 젠틀몬스터 하나의 모든 브랜드들이 합친 플래그십 매장이 도산공원 원래 퀸마마 마켓 자리에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건물은 아마 구매를 한 것 같고 그때 우리 이슈였죠. 그리고 이제 그 오프닝 전에 제가 한번 살짝 갔다 왔어요. 그래서 위에 템버린즈 층부터 지하에 있는 누데이크 그 디저트 카페 층까지 쫙 돌아봤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은 그 이미 그 도산공원 쪽에 그 템버린즈와 젠틀몬스터와 가끔 그들이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들의 팝업 매장들이 가로수길 세로수길 쪽에 그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쵸, 원래. 아시죠? 근데 가로수길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 나 맞아요. 간만에 갔는데 새로운 건물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다 비어서 그렇지. 가세현 쓰레기 같은 그 저기 포스터도 붙어 있고.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곳들은 사실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젠틀몬스터의 엄청난 뭔가 패션을 넘어선 종류의 그 VMD와 마케팅과 컨텐츠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거를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더에러든 그 좀 비슷한 부류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 젠틀몬스터 내가 대장이고. 같은 느낌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곳들, 내러티브를 만드는 곳들. 근데 한 번 보면은 사실 좀 저는 조금 너무 인스타그램업을 하고 그게 사실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그런 생각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괜한 반감 같은 거. 왜냐면 저는 진짜 좋은 샵들은 그 샵이 가지고 있는 그 에센셜들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면이 있었어가지고. 그런데
이번 젠틀몬스터 매장은 조금 그런 면에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품들이 일단 굉장히 잘 보이는 환경을 만들어 놨고, 건물의 특성상 채광이 잘 돼서 자연광들을 어느 정도 그 채워 넣는 곳에 그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갖다 놨고, 그리고 젠틀몬스터 특유의 그 거대한 오브제들과 굉장히 기가 막힌 디스플레이의 방식들이 크게 한 방씩을 노리고, 디테일들은 조금 오히려 미니멀하게 좀 정돈해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좋았고, 특히 이 기사에서 언급한 그 누데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젠틀몬스터 그 도산 매장 이름이 하우스 도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곳에 이제 베이징 상하이에 들어가 있는 그 누데이크 카페 이후에 한국의 첫 번째 매장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원래 퀸맘만 마켓이었을 때 젠틀몬스터, 그러니까 퀸맘 마켓이었을 때 그 건물에는 지하 공간이 오픈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처음 오픈이어서 저도 처음으로 지하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하이피스트에서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가봐야 돼요, 거기는. 그리고 엄청 맛있어요? 아니, 저는 프리뷰 때 간 거여가지고 케이크는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나올 제품들, 그리고 현재 나올 케이크, 디저트, 뭐 크로아상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막 거기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데이크 만든 것들 막 그 전위적인 막 실험적인 제품 같은 걸 보면 왠지 케이크 하나에 10만 원 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정도 크기 되는 검정색에 이거 초록색 나오는 롤 거 달려있는 그 케이크가 37,000원이에요. 괜찮네. 누구 생길 때 한번 할만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진짜 요만한 요 정도 되는 먹을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요 아시죠? 정도 되는 새끼손가락 엄지 한마디만한 마이크로 크로아상이란 게 또 있어요. 크로아상을 진짜 작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거 4개에 세트에 뭐 7,000원 이 정도인데, 그건 조금 비싸지만 이만한 거인데요? 그냥 귀여우니까 그냥. 오케이. 그래서 귀여우면 얘는 다 인정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간의 기분. 저는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도 아마 이제 오픈하고 첫 주말이거든요. 아마 사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 두세 달 지나야 가죠 지금. 그런데 그 누데이크가 펼치는 방식들이 상당히 일단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이거는 메이크 센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기사 열어놓고 제가 딴 얘기만 하는데 기사는 솔직히 읽어보지도 않았네요. 근데 밥 먹자. 말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역시. 막 이렇게 설명 중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를 그 저희 게스트로 나오셨던 그라운드 웨이브의 김선호 시장님이랑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그 새로운 젠틀몬스터의 숍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말이 되네라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젠틀몬스터가 전개하는 3가지 비즈니스, 뷰티, 선글라스, 그리고 이제 먹을 그 거. 디저트. F&B죠.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혹은 이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뭘까요? 라이프 스타일?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당연히 선글라스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건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왜 젠틀몬스터가 패션 브랜드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호 실장님이 절대 안 만들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패션 쪽은 배수가 적으니까. 이 셋의 공통점은 배수가 높다는 거예요. 선글라스, 뷰티, 그리고 F&B. 그쵸. 그래서 F&B 중에 그쵸. F&B도 그 파인 다이닝은 배수가 안 높아요. 그쵸. 근데 디저트가 배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들의 그 프라이스 존을 봤을 때, 그 물론 이제 베이킹을 하고 크리에이티브하는데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러한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뭐 돈이든 휴먼 리소스든 정말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그리고 일반적인 제과나 제빵 회사들과 달리 젠틀몬스터의 팀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환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들의 강점이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투자한 것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결론적으로 판매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하이엔드 금액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젠몬이 왜 베이커리를 하고 왜 카페를 하는지는 사실 이해가 간다. 결국 코로나라는 변수가 현재 있었지만 이것들은 글로벌로 풀기에도 너무 좋은 컨텐츠인 거죠. 특히 아시아.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루이비통이 이제 또
르 카페 V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아직 런치했어요? 작년 2월에 아, 했구나. 네, 작년 2월에 르 카페 V 레스토랑 스카라보 V라고 서울이에요? 일본 오사카 플래그십 매장 최고층에 그치. 그래서 오늘 안 가봤지. 푸드랑 레스토랑을 뭐 갈 수도 없었죠 사실. 네, 작년이니까요. 근데 열었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디올 카페라든지. 디올 카페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있죠. 네, 청담 플래그십에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이 기사에 이제 좀 얘기를 하면은 왜 젠몽과 루이비통은 카페를 만드냐, 레스토랑을 만드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는 지속해서 자기다움을 유지하면서 남과 다른 차별적 우위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고객이 계속해서 브랜드를 봐주기 때문이죠. 특히 미학적 가치가 중요한 패션 뷰티 브랜드는 아직도 해? 차별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제품 외에서 그들만의 가치를 제한하고자 한다. 이게 제가 봤을 때 포인트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 공간을 더 머물게 하면서 브랜드를 더 느끼게 하면 그게 결국에는 매출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내가 머문다고 하는 게 내 라이프 스타일도 조금 더 돋보이게 맞아요. 한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새로운 종류의 비즈니스들을 계속 전개하는 것들은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짧은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와우. Unbelievable! 안녕. 윤수 형 있을 땐 윤수 형이 끊어줘요? 몰라. 좀 말 좀 하세요. 아니 듣느라 너무 몰입돼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네. 아무튼 아직 안 끝났잖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